한자이기 낱말 이야기 30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추상적이다는 좀 뜬구름 잡는 그런 낱말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 시간도 좀 어렵습니다. 글쎄, 어렵다면 좀 어렵습니다. 완전히 공부하는 느낌이 들죠. 좀 이런 것이 나오니까.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강박관념이라 그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한자를 모르고도 잘 씁니다. 아, 강박관념.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자를 알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네. 추상적인 것이 조금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자 공부하는 것이죠. 자, 강박. 강은 강하다 하는 뜻이에요. 굳세다, 강하다. 그게 이렇게 쓰는 글자예요. 강하다. 네. 박은 핍박한다. 막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엇박지르는 걸 핍박한다. 이렇게 되겠죠. 강박. 이런 강하게 핍박한다. 강하게 압박한다. 핍박은 압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강은 어떻게 된 글자냐 도대체.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활궁이죠. 활궁이고 위에는 입구가 있는데,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벌레충이 있습니다. 그렇죠? 벌레충이 있는데, 일단은 요 벌레충을 띄고 원래 이렇게 된 부분인데, 입구가 모양인데 원래는 넓을 홍이다. 이렇게 사사사를 붙이면 넓을 홍입니다. 홍익대학교, 홍익인간 할 때 쓰는 넓을 홍이에요. 넓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사사사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이거 내 것이야. 사사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건 내 것이야. 그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일단 동의를 하는데요. 활을 내 것이 하는 것은 팔을 이렇게 당기는 것이죠. 내 것으로 한다. 활을 이렇게 길게 크게 잡아 당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주 넓죠. 그렇게 되면 활이 있다가 막 이렇게 있다가 확 잡아 당기면 이렇게 되겠죠. 활이 아주 커지죠. 넓다 이렇게 되겠죠. 넓다. 그런데 왜 또 벌레충이 들어가면 강한가? 활을 당기는데 너무 세게 잡아 당기게 되면 툭 끊어지겠죠. 툭 끊어지기 때문에 넓게 잡아 당겨도 끊어지지 않도록 특수한 뭔가 묻힙니다. 나무나 실에, 활시위 같은 데다가 뭔가, 예를 들어 우리가 옛날에나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연을 날릴 때 연줄을 이렇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사기 그릇 같은 거 이런 걸 막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곱게 빻아서 풀이나 밥풀 같은 데 묻혀서 이렇게 줄을 세게 합니다. 그래서 연사움 할 때 그렇게 뭔가 사기를 먹인 이제 연줄이 세서 다른 연을 막 꺾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활시위를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세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 재료가 되는 벌레가, 어떤 벌레가 있다. 그 벌레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 어떤 벌레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동물이라면 뭐 여러 가지 질긴 그런 강하게 만드는 그런 재료가 나오는 것이 있겠죠. 그것을 뭐 녹여서 이렇게 풀을 바른다든지 해서 어쨌든 넓게 해도 끊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실을 만드는 그런 벌레다. 그것이 강할 강이다. 모양은 이 모양이 저렇게 좀 바뀌었다. 이렇게 되겠죠. 강하다. 핍박한다는 것은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백이라는 것은 발음으로 봐도 되겠어요. 그리고 온다는 뜻이에요. 착받치면 걸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한테 강하게 다가온다. 희다는 것은 사실은 얇다는 뜻이죠. 어떤 물건이 두꺼우면 좀 비춰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보더라도. 그렇지만 아주 얇은 것은 이렇게 비춰지면 하얗게 보이지요. 그래서 희다는 것은 얇다. 얇다는 것은 가깝다. 그렇게 되겠죠. 가깝게 다가온다. 그럼 압박한다는 뜻이죠. 예, 핍박한다, 압박한다. 자, 그러면 강박이라는 것은 아주 강하게 나를 압박한다. 그런 뜻이에요. 강박. 자, 사전을 보니 남의 뜻을 무리하게 꺾는다. 그렇게 하지 마. 세게 이렇게 무리하게 꺾거나 내 뜻대로 해 하면서 자기 뜻에 억지로 따르게 하는 것이 강박이다. 무리하게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을 이제 강박이라 한다. 사람을 자꾸 강박시킨다. 그런 낱말은 저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언행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 막 강박한다. 막 이런 뜻으로는 조금 쓰일 수도 있겠죠. 옆에서 누가 자꾸 못 살게 구면 옆에 사람이 야, 너무 강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강하게 압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념이란 말이 나옵니다. 관념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저는 이 글자를 볼 때마다 이건 본다는 뜻이죠. 볼관자, 생각념입니다.
생각이 보이는가? 저는 생각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다가 네가 무엇 생각하는지 내 다 보여. 뻔히 보이는 생각하지 마. 뭐 그렇게 되면 또 관념이라는 말이 통하는데 어쨌든 관념할 때는 생각을 본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이나 견해를 관념이라 합니다. 그렇죠?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견해, 그것을 관념이라 한다. 자, 그리고 또 경험한 것이 쌓여서 많이 경험을 해서 머릿속에 고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사나운 짐승만 보면 뭔가 쭈뼛 공포심을 느낀다든지 저것만 보면 이 생각이 난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뭐 이렇게 어쨌든 뭔가 보면 여러분 경험한 것이 쌓여서 머릿속에 고정적으로 탁 박히는 것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도 관념이라 한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시간관념 시간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 도대체 시간관념이 있느냐 하면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어기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간관념이 있느냐 고정관념 뭐 딱 보면 틀에 딱 갇혀 있어요. 고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고정관념 그 틀에 있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얘기한다. 그리고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 의식의 내용이다. 의식이라는 건 생각이에요.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 어떤 생각 뭔가 뭘 보면 어떤 생각이 든다 할 때 그런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선악의 관념이라면 선과 악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냐 뭐 죽음의 관념에 죽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그 생각의 내용이 뭐냐 할 때 이렇게 쓰죠. 관념이라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개를 합친 강박관념. 이제 두 개를 앞에 강박과 관념이 합쳤습니다. 강박은 억지로 세 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합쳤습니다. 합치기 전에 예, 관념적이라는 걸 한번 다시 볼까요? 관념적이다. 관념에 관한 것이다. 현실성이 없고 추상이 흐르는 것이다. 그렇죠? 생각 중심이에요. 현실성이라는 것은 현실은 생각이 아니라 뭔가 손에 잡히는 듯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추상이 흐르는 것. 앞에서 추상이라는 말을 살펴봤습니다만 모양을 끄집어내서 공통적인 특징적인 것만 끄집어냈다. 그런 의미로 실제 모양과는 좀 다른 거로 현실성이 없죠. 그것을 관념적이라 한다. 그래서 관념적인 표현이다. 또 관념적인 사랑이다. 이 반대말은 이제 현실적이다. 상대는 현실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념과 강박과 관념을 합쳐봤습니다. 합쳐보니까 아무리 떨쳐버리려 해도 자꾸 마음에 떠오르는 불쾌하거나 불안한 생각이다. 어떤 생각입니다. 관념, 강박 관념은 어떤 생각이다. 어떤 생각이냐. 자꾸 압박해오는, 강하게 압박해오는 생각이다. 떨쳐버리려고 해도 고개를 흔들어도 계속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불쾌하거나 불안한 생각이다. 아주 유쾌하거나 편안한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만 보면 아무리 내가 유쾌한 걸 떨쳐버릴 일도 없겠죠. 그리고 뭔가 편안한 생각이 아니고 이게 부정적인 거, 불쾌하거나 불안한 생각은 우리가 떨쳐버리려고 하죠. 없애려고 해도 자꾸 마음속에 떠오른다. 억지로 압박해서 떠오르는 생각이다. 그것이 강박관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시달린다는 말이 나오겠죠. 그런 상태를 강박 상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강박관념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 일단 한자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네, 이제 강박적인 생각이 오시면 그냥 한자를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확 날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